일단은 우리 유형 18번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산을 하는 기초잖아. 식이 조금 복잡해지면 애들이 막 그냥 죽을라 그래 막. 오케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쪼개는 행동을 가져다가 이제 뭐 하트 공식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결론은 이런 얘기야. 위에 잠깐 숫자로만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가 있었어. 그럼 너는 얘를 가져다가 6분의 분자에서 1 더하기 2라고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6분의 얼마? 3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이 이상했나요? 안 이상했죠. 얘는 전부 다 등 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처럼 써져 있는 애를 각각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 쪼개서 보고 싶다. 오케이? 그럼 쪼개는 방법이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분모는 똑같이 6으로 두면서 분자를 뭐 하자? 쪼개자. 그래서 얘를 쪼개면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하나 쪼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트 공식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얘가 뭔가 공식의 개념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만약에 분모가 1 더하기 2야? 분자가 6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요? 1분의 6 더하기 2분의 6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진짜 궁금하면 내가 이 파란색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 분모가 얼마야? 3. 분모 3, 얘는 3분의 6이죠. 네. 계산하면 2에 해당하는 숫자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6, 1분의 6 계산하면 얼마야? 6. 2분의 6 계산하면 얼마야? 3. 두 개 더하면 9죠.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똑같을 때, 뭐 하나의 분모를 갖고 있을 때 그때만 쪼갤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분모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더해져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안 돼. 근데 문제는 얘를 지금은 숫자로 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야. 문자로 바꿀 거란 말이야. 첫 번째로 연습을 이런 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2분의 x 플러스 1이 있었어. 얘를 각각에 대해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건 2분의 x, 두 번째 건 2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난 좀 편하게 멋지게 쓰고 싶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각각의 장단점은 이거예요. 나는 이걸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뭐 사실 뭐 똑같은 표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상관은 없을 건데 이렇게 빨간색처럼 써야지 x의 개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장점이 있어서 저걸 좀 좋아한다. 오케이? 문자가 있었을 때 저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얘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 돼 안 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가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거든. 매년 한 3명 정도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라든가 혹은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있지. 이제 저 수학 공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오면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지금은 너 이거 하나 배우잖아. 너 이거 하나 배우잖아. 그치? 근데 네가 한 고2쯤 되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계산도 어떻게 했어? 많이 배웠겠지.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냥 뭐 이런 식이야. 7을 2배 하라고 했어. 7을 2배 하면 얼마예요? 14. 이게 당연해야 되잖아. 근데 7을 2배 해봐 하면 그 친구들은 갑자기 제곱을 해 막. 49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 얘가 그럼 바보인 거야? 바보까지는 아닐 거고요. 안 익숙하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자, 밑에 있는 얘를 계산을 하래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결국에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이렇게 하트로 쪼개면 4분의 2가 써지고 x가 붙으면 되겠죠. 두 번째 거 요렇게 쪼개면 부호로 같이 쓰면 돼. 마이너스 쓰고 4분의 1 쓰면 되겠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있잖아. 항상 얘는 분배할 대상이라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먼저 쓴 다음에 그냥 괄호를 치는 버릇을 들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를 신경 쓰면 헷갈리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먼저 쓴 다음에 신경 끄고 이제 이렇게 쪼개면 3분의 x, 그치? 다른 말로 3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똑같이 이렇게 쪼개면 3분의 2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건 다 괜찮게 쪼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한테만 시키는 거야, 적용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항상 괄호를 치는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 처음에는. 그럼 처음에 있는 거예요. 뭐 약분 좀 할까? 얘 처음에 있는 게 2분의 1x지. 자, 두 번째 있는 거 얘 먼저 쓰고 싶은데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그 다음 요거는 얼마야? 3분의 1. 그럼 그냥 그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분배하셔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너네 둘이 동류항이죠? 맞아요? 동류항끼리 계산할 땐 개수끼리 계산하기로 했지. 이거 먼저 합시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얼마인지 좀 찾아보자. 얘 찾으려면 일단 분모를 6으로 통분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니까 두 개 빼면 6분의 1 되네요. 결론은 이렇게 되겠다. x끼리 계산한 결과는 6분의 1x야. 다시 뒤에 있는 숫자끼리도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계산하려면 통분할 거고 분모 얼마로 할 거야? 12.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3, 너는 마이너스 8이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 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형 18번을 봤는데 분수꼴이라 그랬죠. 일단 필요했던 건 분모가 하나로 들어있을 때 하트로 쪼갤 수 있는 거 기억 좀 하시고 두 번째로 힘들어할 만한 건 그냥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분수 덧셈 뺄셈을 한다라는 점. 그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를 건 없어요. 오케이? 자, 남은 거 똑같은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을 계산한 b 플러스도 뭐 플러스라고 하기에는 뭐 민망할 정도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다 쪼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봐드릴게. 자, 유형 19번 봅시다. 왜 이렇게 막 싫어해? 자, A랑 B가 각각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건 A의 몇 배를 하래요? 2배를 하고 B를 빼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A 자리에 너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요.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너도 여기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앞에 2가 있죠. 그렇지? 2를 쓰고 A 대신에 누굴 쓰기로 했어 우리? X 플러스 3 쓰기로 했죠. 그럼 A 자리에 X 플러스 3을 쓰면 돼. 근데 괄호는 왜 치는 거야? 이 덩어리 전체가 A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알려주는 거야. 괄호를 안 치시면 계산이 달라지겠죠. 분배가 안 될 테니까. 빼기 B 자리에도 괄호를 똑같이 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이렇게 분배하면 첫 번째 거 몇 x야? 2x. 그 다음 얼마? 6. 그치?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4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 자, x의 동량끼리 계산하면 얼마예요? 6. 그 다음 뒤에? x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똑같이 얘랑 얘 계산하면 얼마야? 5. 그럼 6x 플러스 5 그게 정답이고 답은 몇 번? 5번. 어렵니? 쉽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됐어요. 나머지 활용이라서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예언이가 걱정이네. 사실 이게 앞에서 바로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유형 4번 볼 거거든요. 일단 의미는 뭐 이래요. 문자를 사용한 식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우리가 본인 혹시 수학자가 꿈이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수학자가 아닌 이상 진짜 수학을 할 일은 많이는 없어요. 본인 혹시 꿈이 있어 지금? 뭐 할 거야?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이면 수학은 필요 없긴 한데. 승무원이 꿈인 친구들 항상 많네. 고2도 있는데 고2에도 한 4명 있어. 그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다른 계열로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공대라든가 만약에 뭐 IT 계열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제일 큰 목표가 그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 그걸 식으로 쓰는 거야. 그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해본 적 없지, 너 실제로 살면서. 너 영어든 국어든 뭐 수학이든 배운 거를 너가 활용하려고 식을 세워본 적이 없죠. 왜냐면 현실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 못 세우겠지. 맞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 나중에 그 뭐지, 혹시 예금 알아요? 예금? 예금 적금 알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돈 넣어서 불리해. 돈 넣어갖고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거지. 그럼 뭐 예금 적금에다가 주식 알아요? 응. 그럼 ETF 알아요? ETF까지 모르는? 아, ETF 들어본 적 있어? 펀드 알아요? 펀드 잘 몰라요? 채권은?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본 것 같아?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 키워드란 말이야. 각각이 막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막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막 퍼센트씩 해서 뭔가 내가 몇 년 뒤면 얼마가 생기겠다 이런 게 계산이 안 돼, 스스로가.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살아가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은 아니고 한 두세 달 전에 릴스를 하나 봤어. 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미용사였거든요. 근데 혹시 염색이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아, 그래? 염색할 때 색깔 강한 거, 그러니까 밝은 색깔 입힐 거면은 머리카락에 먼저 탈색부터 하죠. 그 다음에 염색하지. 근데 이제 탈색하고 염색할 때 약 같은 거 두 개 섞어서 바르는 거 혹시 알아요? 하나가 산화제고요. 하나가 나도 모르겠어, 다른 뭐가 있어요. 오케이? 뭐 그런 방식들을 하는데, 근데 미용사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대상을 비율을 맞춰서 섞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 색깔이 잘 나온단 말이야. 3대 5로 비율을 해서 뭐 하고 싶어? 바르고 싶어. 그 사람이 이거 3대 5가 뭔지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무슨 일수였냐면 3대 5로 넣고 싶으면 너가 전체 쓸 양에 대해서 얼마씩으로 계산하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일수였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80g이면 편하지. 네가 전체 염색약을 80g을 쓸 거야. 그럼 3대 5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돼? 30g이랑 50g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뭘로 바뀌어 있어? 127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조금 어려운가 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수학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안 한 지 오래되면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면서 이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일단 언급을 좀 해보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있죠. 맨날 뭐 확률을 표현할 때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퍼센트 자체가 기본이 전체가 100이고 해당 사건이 A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120%의 확률이라는 건 존재합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치? 그치만 120%의 파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0.2만큼 더 추가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분모를 누구로 두자? 100으로 두자.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만약에 13%야. 그러면 얘를 숫자로 계산하고 싶으면 100분의 얼마로 두면 돼? 1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물어봐 볼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자를 준대. 이자를 3.5% 준대요. 너 이자 얼마 받을 것 같아? 1000만 원에 3.5%야. 계산해야 돼요? 자, 해드릴게요.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계산하니까 만 원으로 쓸게. 그거에 대한 3.5%를 계산하고 싶으면 곱하기 얼마? 100분의? 분자 얼마여야 돼? 3.5. 그럼 누가 이렇게 계산해? 이거 그냥 1000분의 얼마? 35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럼 곱하기 1000만 원이잖아. 1000끼리 약분되면요 35만 원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네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잖아. 35% 이자로.
그러면 3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자로. 1년 동안.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제 말 어려운가요? 충분히 할 만하겠죠.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이거야. 1m, 100cm, 1000mm를 모르진 않죠. 이 단위들도 모르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시간에 대한 것도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3을 가져다가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게 무슨 짓이야? 100의 자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10의 자리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1의 자리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오케이?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X미터 Y센치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단위를 누구로 바꾸고 싶었대? 센치로 통일하고 싶었대. 오케이? 그럼 Y센치는 건들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X미터만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블라블라블라 센티미터로 바꾸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미터가 센치가 될 때는 몇 배 돼야 돼요? 100배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얼마? X센치 이렇게 되겠죠? 야, 그러면은 얘가 100X 센티미터고 얘가 Y 센티미터면 두 개를 더 하면 되겠네? 옳은 말이죠? 판단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제 계속 해볼게. A 시간 40분을 갖고 있었는데 걔를 분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친구 자체가 분이 된다는 건 곱하기 얼마? 60 하면 되지. 60A 플러스 40분인 거 맞겠죠? 똑같아요. 밀리리터였지. 여긴 리터였죠. 단위를 밀리리터로 바꾸고 싶대. 5리터 자체가 얼마예요? 5000 밀리리터지. 두 개 더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또 맞는 얘기네요. 다시 A 킬로그램의 10%야. 그럼 A 킬로그램의 10%가 단위가 뭘로 바뀌었어? 그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A 킬로그램 자체가 그램으로 바꾸면 1000A 그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단위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게 단위예요. 단위만 따로 떼는 거야. 그럼 우리 1000A에 대해서 얼마 쓰라는 거야? 10%. 그러면 1000A에게 곱하기 얼마? 10 하면 돼? 10분의 1. 10분의 1 하면 돼? 10분의 1이 맞죠? 100분의 10이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10분의 1 약분하시면 얼마? 100 A 이렇게 되죠? 얘는 10A라 그랬지? 틀린 말이죠?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요거를 잘하시면 과학도 잘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도형으로 좀 넘어갑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한 변의 길이가 X센치야. 근데 얘는 정삼각형의 둘레가 필요하대요. 그럼 정삼각형은 변이 몇 개야? 3개. 하나가 얼마라고? X라고. 그럼 몇 개 있다는 거야, X가? 3개. 그럼 3X라 쓰면 돼요? X 세제곱인가? 뭐지? 뭐야? 답이 뭐야? 3X야? X 세제곱이야? 둘레를 구할 때는 변의 길이끼리 뭐 해요? 더해요? 곱해요? 빼요? 나눠요? 응? 둘레 구할 때 변끼리 더해요. 더해요. 그럼 X를 3번 더하면 얼마야? X 더하기 X 더하기 X. X가 3개겠죠? 그러니까 그게 3X냐고 X 세제곱이냐고. 3X? 맞는 말이죠? 잘했어요. 자, 가로가 X,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래.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 가로가 X, 세로가 Y야. X 몇 개 있겠어? 2개. Y 몇 개 있겠어? 2개.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 X가 2개니까 2X 더하기 Y가 2개니까 2Y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이거 분배하면 똑같은 말이죠? 아, 얘도 올바른 얘기다. 제 말 알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넓이야. 그럼 정사각형이 있었다 칩시다. 정사각형의 밑변도 x고 높이도 x겠죠.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지? x 곱하기 x 하면 얼마예요? X제곱. x제곱. 넓이는 얼마다? x제곱이다. 괜찮죠? 밑변이 x고 높이가 y야. 그러면 넓이 얼마예요? 네? 밑변이 x고 높이가 y야.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는 x 곱하기 y 하면 되지. 그럼 쓰면 xy 되는 거 맞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밑변이 x고 높이가 h야. 그런 삼각형이지.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나누기 누가 써요 이제? 곱하기 2분의 1로 쓰는 게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순서대로 쓰면 2분의 1에 xh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라 썼어? EX. 돼? 안 돼? 안 돼. 너가 정답이야. 어려워요? 안 어렵지. 우리 713번 한번 봅시다. 가로 세로가 지금 120에 90짜리에다가 지금 저 길을 낸 게 x랑 25죠. 그래서 꽃밭의 넓이를 표현을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내가 필요한 건 여기 가로 아니야? 그치?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높이 아니야? 요 가로의 길이는 몇 센치예요? 몇 미터예요? 95m. 95m. 왜? 120에서 25를 뺐으니까 95m. 여기는 얼마야?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90에서 X. 그래,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 계산이 안 되잖아. 90 빼기 x로 쓰면 돼. 오케이? 그럼 결국에 넓이라는 친구는요, 뭐가 돼요? 95에다가 곱하기 90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좀 정리했으면 95, 그 다음에 90 마이너스 x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뭐 전개 할래 말래? 솔직히 95 곱하기 90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혹시나 이 길이 모르잖아요. 얘도 모르는데 맞아요. 당연하지. 그냥 이 길이를 표현만 하시는 거예요. x라 치면 90에서 x 뺀 거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넘어갑시다. 아, 이 정도는 이제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하겠다. 가끔씩 이제 어디서 뭐 무슨 이벤트 할인 얼마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할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자, 한 개에 1200원인 찐빵을 몇 개 샀대요? A개 샀대요.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몇 개를 샀대요? B개를 샀대요. 합쳤는데 얼마 냈대? 1500원을 냈대. 그럼 봐봐. 15,000원 냈대.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원래 15,000원을 냈대요. 그랬을 때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달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낸 돈은 15,000원이다 이 식을 세우면 되잖아. 그럼 찐빵이 1200원인데 몇 개를 샀어요? A개 샀지. 그럼 거기 곱하기 A니까 1200A 이렇게 쓰면 되죠. 김밥이 얼만데? 2,500원인데 몇 개를 샀대요? B개를 샀겠죠. 근데 그게 얼마다? 15,000원이다. 맞아요? 미안한데 요건 좀 지울게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게. 이걸 옆에다가 이제 한글을 좀 쓸게요. 얘가 내가 뭐 한 돈이야? 내야 하는 돈이지. 맞아요? 지금 문제를 내가 안 읽어서 그래. 문제가 거스름돈을 구하래요. 거스름돈을. 내가 낸 돈은 얼마야? 15,000.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거스름돈은
내가 낸 돈에서 내야 되는 돈을 뺀 거죠. 그러니까 거스름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웃기네. 거스름돈이라는 단어가 낸 돈에서 내야 하는 돈을 빼면 되지. 맞아요? 낸 돈이 얼마였어요? 15,000원. 15,000원. 그럼 여기다 앞에 15,000원을 쓰면 되겠지. 거기서 누굴 빼면 돼요? 내가 내야 하는 돈 얘를 빼면 되지. 얘를 뺄 거면 괄호를 열고 빼야 되겠죠. 1200A 더하기 2500 B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어려워요? 그냥 할만하지. 쉬워서 졸리구만. 맞죠? 718번 봅시다. 세트는 12,000원이래. 뭐 하는 거야 얘네는? 아, 세트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만두랑 튀김이랑 계란을 먹었대요. 근데 몇 명이서 먹은 거지? 그래서 4명을 넘진 않을 텐데 만두 하나씩 먹고 튀김을 2개씩 먹었는데 한 명이 하나 안 먹었고, 그치? 계란도 하나씩 먹었나 봐. 그럴 수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은요, 기본적으로 12,000원이 있었겠지. 근데 만두 몇 개 더 먹었대? 네. 잠깐만. 문제를 안 읽고 풀어서 틀릴 뻔했다. 봐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추가하면 더 붙네. 얘네들은 전체 이렇게 먹은 거네. 맞아요? 그럼 만두는 추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얘는 그냥 추가 안 했어. 틀릴 뻔했다. 튀김은 추가했어 안 했어? 했어요. 몇 개 추가했어? 4개 추가했어. 계란은 추가했어 안 했어? 2개 했어. 2개 했어요.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야, 그러면은 만두는 추가 안 했으니까 계산할 거 없고 튀김은 몇 개 추가했으니까 4개 추가했으니까 튀김은 하나당 얼마래요? y1이래요. 그러면 4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하기 계란은 몇 개 추가했다? 2개. 2개. 그럼 얼마예요? Z. 2z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내가 내야 되는 돈이래. 어려운가요? 요 속력까지만 좀 하고, 아니다, 농도까지 하고 쉬었다 올게요. 2문제 딱 하고 쉬었다 올게. 속력을 애들이 이제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어려운 얘기 사실 아니니까. A 지점이 여기 있어.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B까지 갈 거야. 근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대? 15km 떨어져 있대. 오케이, 15km 떨어져 있어. 근데 시속 A로 갔다가 20분 쉬고 다시 A로 왔대요. 얼마나 걸렸니? 시간을 좀 나타내봐 이랬죠. 야,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가 15km라고. 맞아요? 우리 거속시 알아 몰라? 이거 본 적 없어요? 왜? 니네 초딩 때 뭐 했니? 초딩 때 안 배워요? 이거 안 배워? 이게 여기 있는 요식을 한 번에 쓰는 거거든? 혹시 이거는 알아요? 알아? 네? 아니요. 알아 몰라? 몰라? 아, 그래? 그럼 설명을 한번 할게요. 아, 거속시를 모르는구나. 근데 의미를 생각을 해봐. 속력이라는 건 얼만큼 빠르냐 이 얘기죠. 그럼 빠르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가면 걔가 빠른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눠요. 거리를. 나눈다는 의미가 사실 똑같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눈다는 게 그런 뜻이었잖아. 그치? 그냥 시간으로 나눴어, 거리를. 그럼 속력이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나래가 있어요. 나래 혹시 달리기 잘하니? 좀 쳐요? 조금? 조금 하는 것 같아? 예안이 잘하나? 네. 예안이도 잘하는 것 같아? 누가 더 빨라? 저 달리기 시험 해본 적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 지금 눈 감고 해봐.
예언이? 예안이가 빠를 것 같아? 예안이가 조금 더 빠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래가 2시간을 뛰어갔어. 왜 뛰어갔을까? 2시간을 뛰어갔어. 근데 14km를 간 거야. 오케이? 근데 예안이는 너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3시간씩 뛰어가 버린 거야. 신나서. 그럴 수 있잖아. 오케이? 3시간 뛰어가고 나서 얘가 28km를 갔어요. 오, 쌤 거리가 훨씬 머니까 예안이가 이렇게 하면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간 거리가 멀다는 거고 속력은 어떻게 보는 게 맞아? 그럼 봐봐. 너 2시간 아니야. 잠깐 28, 27로 할게. 이게 계산이 편하니까. 혹시 본인 봐보세요? 분모에 2 집어넣고 분자에 얼마? 14 집어넣잖아? 7. 7이지. 내가 이거 단위 계산해줄게. 잘 봐봐. 니네가 이제 분해. 니네 못할 것 같으니까 옆에다가 나 단위 이렇게 써줄게. 시간으로 써드리고요. 킬로미터로 써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사실 뭐 이제 단위끼리도 계산이 되다 보니까 7 하고요. 쓸 때 우리가 뭐라 읽냐면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읽긴 할 건데 싫어할 테니까 시간으로 써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킬로미터 퍼 시간, 이게 시간당 킬로미터를 보는 거거든요. 1시간에 몇 킬로 가냐 이거 보는 거야. 그러면 시속 7km입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시속이 시간당 속력이야. 요거는 어떻게 돼요? 3시간 동안 갔어요. 얼마를? 27km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져다 계산을 하면 9가 되고 킬로미터 퍼 시간. 오케이? 얘는 시간당 얼마씩 간다? 9km씩 간다. 엄청 빠른데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의 정의 자체가 뭘로 온다?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럼 나머지 식들은 우리가 사실 뒤에 있는 방정식을 배우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리를 먼저 이해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그럼 본인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 거야. 근데 우리가 시속 60km짜리인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 그 자동차를 타고 1시간을 달리면 몇 킬로 가겠니? 야, 시속 60km가 무슨 뜻이야? 시간당 속력이 얼마다? 60이다. 1시간이면 몇 킬로 간다? 60km 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속력이 60이었고 시간이 1시간이면 당연히 60km 갔겠죠. 너가 여기서 4시간을 갔어요. 몇 킬로 갔겠니? 240km 갔겠지? 이게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혹시 여기서 강릉 가본 적 있어요? 네. 강릉 몇 킬로 정도 나온지 알아? 잘 몰라요? 내가 여기서 운전했을 때 180에서 210km 사이였거든요. 210km로 잡을게. 오케이? 210km를 갈 건데 내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고속도로 타고 가니까 속력을 정해볼까? 속력 얼마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킬로로 달릴 거야? 110. 110? 그러면 조금 더 못해서 140 갈게. 140km로 갑시다. 오케이? 그럼 몇 시간 걸리는지 계산을 해보자. 전체 가야 되는 게 210km인데 140km로 가고 있잖아. 맞아요? 약분을 해보면 14분의 21이고 7로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결국 1시간 반 걸린다는 얘기겠죠. 140으로 가도 1시간 반 걸립니다. 오케이? 지금 요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이거를 매번마다 다 외우긴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속식 이렇게 한 번에 불러. 요거는 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속력과 거리를 줬어. 이거 두 개를 주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속력분의 거리 쓰고 그거는 남은 거 누구야? 얘는 둘 줬으면 남은 거 누구야? 시간을 여기 눈에다 쓰는 거야.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다 이 얘기죠. 똑같은 식이지. 만약에 문제에서 속력과 시간을 줬어. 누구 줬다고? 속력과 시간 줬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오케이? 이렇게 할 거고요. 얘를 뭐 외우는 방법은
난 사실 초딩 때 그냥 외웠거든, 거속치라고. 근데 뭐 어떤 학생 들어보니까 막 거미, 소기, 시커멓다 뭐 이런 걸로 외웠더라고요. 어쨌든 거속치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고2 때부터는 좀 다른 거라서.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 얼마예요? 15. 시속 얼마? A. 20분 쉰 건 알겠고 물어본 게 누구야? 시간이죠. 그럼 봐봐, 우리 거속시 중에 거리 알죠? 속력 알죠? A라고 알고 있는 거야. 시간 알아 몰라? 몰라.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럼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이라는 건 말이야. 속력분의 뭐야? 속력분의 뭐야? 거리? 거리야. 그게 시간이야.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였어요? 15. 15. 속력은 A였죠. A. A분의 15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한 번 갈 때.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뭐 했어 우리 가서? 20분 쉬었죠? 20분인데 지금 단위가 시간이지. 그럼 20분이라는 걸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으로 써야 될까? 3분의 1? 3분의 1 시간이죠. 전체가 60이니까 3분의 1 시간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20분은 3분의 1 시간이야. 자, 내가 지금 구한 A분의 15라는 건 뭐 한 거예요? 갔을 때. 그치? 3분의 1 시간은 중간에 쉬었을 때지. 그럼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더해줘야 되죠. 그럼 A분의 15 더하기 얼마? 3분의 1을 한 그만큼의 시간 동안 걸렸겠죠. 맞아요? 이거 어디 있어요 정답? 2번. 2번. 그게 정답이야. 오케이? 농도도 좀 합시다. 원래 농도 빨리 할게. 빨리 들어봐. 이러면 그냥 쉬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해버리고 끝낼까?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35분인데? 좀 힘들어요? 안 힘들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돼.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막 되게 싫어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냥 봐봐. 농도가 뭐야? 농도. 농도가 뭐야? 설명해봐. 비율? 비율? 보다 조금 더 원초적으로. 일본인 친구가 왔어. 농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비율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걔가 뭐라 물어보겠어? 뭔 비율? 그치? 농도는 사실 진하기의 양이죠. 진한 정도 이렇게 할까? 그럼 우리가 농도가 짙다, 농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에 내가 말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농도가 옅다 그러면 적게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보통 소금물을 물어보죠.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짜다는 거지. 맞아요? 소금물의 농도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싱거워. 싱겁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짜다? 그럼 네가 뭐 해요? 물을 더 넣어요. 왜 물을 더 넣어요? 당연하잖아요. 싱겁다? 뭐 해요? 간을 다시 맞춰. 소금을 더 넣어요? 오케이? 근데 싱거울 때 또 다른 방법도 쓸 때 있는 거 알아요? 더 졸이면. 그래. 잘하네. 졸인다. 졸인다 이게 맞아? 쫄인다지 바본가? 졸인다.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 내용 자체가 소금물의 농도라는 건 연관된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물이 분 뭐에 들어있고
소금이 분자에 들어있는 거야. 물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소금이 얼마나 있냐 이거겠지. 소금이 그 중에 많이 들어있으면 짠 거고 조금 들어있으면 싱거운 거겠죠. 너가 지금 짤 때 물을 더 넣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비율이 너무 뭐하니까? 높으니까 비율을 낮추고 싶어. 숫자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전체 숫자가 커지려면 분자가 뭐 하면 돼? 커지면 되죠. 맞아요? 아니면 분모가 뭐 해도 돼? 작아져도 되죠. 맞아요? 지금 짤 때는 내용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농도를 뭐 하고 싶어? 낮추고 싶지? 농도 낮추고 싶으니까 물을 더 넣어주면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농도가 내려갔다는 얘기지. 다시 본인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소금을 더 넣는다 그랬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물은 안 건들게. 근데 내가 싱거워서 더 짜게 먹고 싶어. 그러면 농도를 높이고 싶은 거잖아. 농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말은 소금을 뭐 해주면 더 많이 넣어주면 분수가 커지겠지. 분수가 커지면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금 너가 졸인다고도 했죠. 그럼 무슨 얘기야? 소금을 안 건들게. 소금이 없어. 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더 졸여서 졸인다면 계속 불 켜놓고 있는 거잖아.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뭐가 돼? 줄어요.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는 커져 작아져? 커져요. 그럼 농도가 높아져요. 뭐 이런 거겠죠. 일단 농도의 느낌을 이렇게 받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가 정확히 여기 도가 붙었잖아. 도는 이제 정도에 대한 의미거든. 어느 정도냐 이 얘기거든. 온도, 뭐 무슨 도 이렇게 다 그 도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농도는 보통 퍼센트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야 여기 있는 해물탕에 6%는 소금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지. 니네 이거 제품 그 성분표를 봐봐. 나트륨 함량 비율 몇 퍼센트, 단백질 함량 비율 몇 퍼센트 이렇게 쓰지. 거기다가 그냥 0.0012g 이렇게 쓰면 의미가 없죠. 눈에 안 들어오잖아. 퍼센트로 쓰다 보니까 너가 방금 한 거에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 100%만 해주면 돼. 오케이? 그냥 요식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은 식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이런 거죠. 5% 소금물 Xg이 있고 12% 소금물 Yg이 있어. 근데 걔네를 가져다 뭐 하고 싶대요? 섞어버리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소금량을 나타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5% 소금물의 소금량과 12% 소금물의 소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소금량이 둘이 섞었다는 이유로 늘거나 줄겠니? 네가 소금 더 넣은 게 아니잖아. 그냥 국물 2개 섞은 거라고. 그럼 거기 소금이 더 늘어나요? 각각 갖고 있던 소금량이 늘어나? 안 늘어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합시다. 소금물이 Xg이 있었어요. 농도가 퍼센트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농도는 물분의 뭐다? 소금이다. 지금 이 문제에서 농도가 몇 퍼센트야? 첫 번째 거 농도 몇 퍼센트야? 5%야. 그러니까 여기가 5%야. 자, 물 얼마 있대요? 물 X 있다며. 소금 얼마 있어요? 몰라요. 퍼센트는 곱하기 100%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단위끼리도 약분해. 퍼센트끼리 그냥 지워버리라고.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누구? 소금이지. 소금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항을 아직 안 배워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100이 조금 껄끄럽죠? 지금 내가 얘를 갖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00을 죽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끼리 뭐가 돼요? 얘네끼리 뭐가 돼? 약분돼. 그럼 요거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죽었죠. 똑같아요. X도 껄끄러워. 나는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다 누구 곱해요? X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도 뭐 해줘야 돼?
x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네끼리 뭐가 돼요? 약분돼요.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남은 애는 소금밖에 없죠. 그럼 소금은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100분의 5는 20분의 1x인 거 맞아요? 20분의 1x의 소금이 있대요. 오케이? 다시 두 번째 것도 보자. 얘 몇 퍼센트야? 12%. 그럼 12%가 물분의 소금으로 들어있을 건데 지금 물이 몇 그램? Yg이죠. 그 다음 곱하기 몇 퍼센트? 100%. 단위 퍼센트 날리세요. 자, 그 다음 여기 100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다가 분모의 100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네끼리 약분돼서 사라져요. 이렇게 똑같이 Y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왼쪽에도 Y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끼리 지워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소금이 얼마 있다? 100분의 12Y만큼 있다. 이거 약분 한번 하시면 50분의 6Y, 약분 한번 또 하시면 25분의 3Y만큼의 뭐가 있다? 소금이 있다. 오케이? 그럼 그 두 소금을 뭐 해주면 돼요, 우리는? 섞었다는 건 합쳤다는 거잖아. 더 해주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20분의 1 더하기 25, 아니 20분의 1x 더하기 25분의 3y 있어 없어? 빨리 대답해 시게. 있어 없어? 없어? 눈으로 빨리 보고 찾아서 얘기해. 네? 20분의 1x 더하기 25분의 3y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번? 5번. 정답 5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죠.